시를 잘 읽을 필요 있나요? 마음이 지칠 때 꼭 맞는 문장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따뜻한 일은 없을 거예요. 지금 시가 필요한 당신에게 취향의 시를 찾아드립니다. 시가 필요한 당신 곁에 넌지시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넌지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넌지시의 수정 그리고 은재입니다. 3월의 시집은 이윤설 시인의 누가 지금 내 생각을 하는가입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나무를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 그리고 천사걸작선을 전하려고 합니다. 먼저 나무를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을 함께 읽고 나눠볼까요? 네. 나무를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. 비린 게 무지하게 먹고 팠을 뿐이어요. 슬펐거든요. 울면서 마른 나무 잎을 따먹었죠. 전어 튀김처럼 파삭 부서졌죠. 사실 나무를 통째 먹기엔 제 입 턱없이 조그마했지만요. 앉은 자리에서 나무 한 그루 깨끗이 아작냈죠. 멀리 뻗은 연한 가지는 똑똑 어금니로 끊어먹고 잎사귀에 몸 말고 잠든 매미 껍질도 이빨새에 으깨어졌죠. 뿌리째 씹는 순서 앞에서 새알이 터졌나? 머리 위에서 새들이 빙빙 돌면서 짹짹거렸어요. 한 입에 넣기엔 좀 곤란했지만요. 닭다리를 생각하면 돼요. 양손에 쥐고 쫙 찢는 거죠. 뿔이라는 것들은 닭발 같아서 뼈째 씹어야 해요. 오도독 오도독 물렁뼈처럼. 씹을수록 맛이 나죠. 전 단지 살아있는 세계로 들어갔고 팠을 뿐이었어요. 나무 한 그루 다 먹을 줄 미처 몰랐다고요. 당신은 떠났고 울면서 나무를 씹어 삼키었죠. 섬세한 인맥만 남기고 갈짝이는 애벌레처럼 바람을, 햇빛을, 흙의 수분을 잘 발라먹었어요. 나무의 살집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죠. 푸른 생선처럼 날 것을 비린 나무 냄새. 살아있는 화로에 저 노호하는 나무 비늘들. 두 손에 흠뻑 적신 나무즙으로 저는 여름내 오는 매미의 눈이 되었어요. 슬프면 비린 게 먹고 싶어져요. 아이 살처럼 몰캉한 나무 뜯어먹으러 저 숲으로 가요. 네,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 시는 조금 어렵네요. 네, 제가 같은 생각을 좀 했는데요. 이 화자는 도대체 뭐길래 나무를 풀코스로 먹게 됐을까? 그러게요. 그 의문부터 좀 들었거든요. 사실 저는 나무가 비유하는 게 대체 뭘까? 음.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나무는 사실은 나무가 아닌 맞아. 뭔가를 하는 걸 수 있는. 근데 이 일부에 딱 제목이 이 시에서 그쵸. 나왔던 슬프면 비린 게 먹고 싶어져요잖아요. 그래서 어찌됐건 주된 정서는 슬픔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슬픈데 맞아요. 왜 뭔가 나무를 먹었을까요? 그쵸. 그리고 앞에서는 계속 뭔가 파사삭 으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분명 마지막에는 아이 살처럼 물캉한 나무를 뜯어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뭔가 사람의 살 때문에 나무를 떠올렸나?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. 뭔가 그런가요? 사람이 아프고 하면 몸이 점점 굳잖아요. 근데 이게 뭔가 아이 살처럼 물캉한 나무라는 건 결국 내 몸은 아이 살처럼 물캉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무섭긴 그러면 하지만. 무섭기도 한데 슬프기도 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울면서 마른 나무 잎을 다 따먹었는데 이게 전어 튀김처럼 바사삭 부서졌단 말이죠. 매미 껍질도 제가 숲에 갔을 때 많이 봤었는데 매미가 빠져나가고 남은 껍질이 진짜 뭔가 되게 얇은 튀김처럼 바사삭하거든요. 그런 느낌이 아닐까 했습니다. 저 약간 문득 든 생각이 네. 당신은 떠났고 울면서 나무를 씹어 삼키었죠. 이 부분에서 네. 누군가가 떠났어요. 네. 떠났는데 그냥 그 길고 힘든 시간을 이 커다란 나무를 먹으면서 그냥 버티는 건가요? 버티는 거예요. 그냥
사실 나무가 되게 질긴 느낌이잖아요. 여기서는 맞아요. 뭐 파사삭하고 이렇지만 네. 아무리 나무를 씹어 먹는다 해도 그쵸. 질기고 고통스럽고 뭔가 그 인내의 시간이라고 맞아요. 해야 되나? 그쵸. 뭔가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네요. 그리고 바람을 햇빛을 흙의 수분을 잘 발라서 먹었다고 하는 것도 되게 뭔가 이거를 맛이 없는 거지만 맛있게 먹는 불꽃수법인가? 라는 생각도 해보고. 아니면 이게 나무가 전체가 어떤 한 사람과의 추억인가?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어요. 어떤 기억은 파사삭하고 어떤 기억은 또 어떻고 또 바람이나 그쵸. 햇빛이나 수분이나 이런 잘 발라먹는 것들은 음. 나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추억을 음. 잘 보내는 방법 이런 느낌이에요. 나무를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 추억을 잘 견디는 방법 아니면 약간 추억을 잘 곱씹는 방법 이런 건 아닐까요? 곱씹는 방법. 왜냐면 슬플 때 비린 게 먹고 싶어진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지금 비리다고 하잖아요. 그러게요. 그것도 참 그러니까 이 슬플 때 떠오르는 어떤 건데 왜 이걸 비리다고 표현했는지는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. 날것의 비린 나무 냄새?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죠. 푸른 생선처럼이잖아요. 네. 이게 나무를 생선에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생선은 비리니까 나무도 비리다. 약간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? 그렇긴 하겠죠. 하지만 왜 슬프면 왜 비린 게 나무의 향을 입히는 건가? 그런 거 아닐까? 나는 슬프면 나무를 먹고 싶어지는데 사실은 그 나무가 비리니까 슬프면 비린 게 먹고 싶어져요. 뭔가 한번 꼬운 거 하긴 근데 같기도 슬프면 하고. 달콤한 게 먹고 싶어져요보다 맞아. 슬프면 비린 게 먹고 싶어져요가 더 슬퍼요. 맞아요. 소주 슬프면 생각나는. 네? 소주 생각나는. 그쵸. 비리면은 또 약간 또 소주. 소주로 이렇게 속이 쓰리고 저는 약간. 알스라 공감은 잘 못하겠지만 저는 이제 탄산이 생각나. 탄산은 안 돼요. 그런가요? 네네. 좀 씁쓸해야 되잖아요. 아무래도 추억은. 그렇구나. 저는 그러면은 비린 맛은 모르는 걸로. 저도 사실 비린 게 먹고 싶진 않거든요. 근데 이 시 자체는 주는 느낌은 되게 좋지 않아요? 우리가 이 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순 없지만. 그쵸. 왜냐면은 그냥 진짜 나무를 먹는 방법을 처음에는 설명을 해주니까 맞아요. 이거 뭐야? 신기하다. 그쵸. 이런 느낌이니까 이 주된 슬프면 슬프다는 감정보다는 그냥 이런 표현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시 같기는 해요. 그쵸. 그럼 이 시에 대해서 5글자 감상을 남겨본다면? 이 시에 대한 생각하고 계시면 저가 먼저 할게요. 저는 아까 은재님의 이야기 생각났어요? 들으면서 딱 꽂힌 게 있어요. 저 한번 해볼까요? 네. 나무를 맛있게 먹는 풀코스법. 소주 한 잔 해. 소주 한 잔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시라고 했으니까 저는 소주 한 잔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저는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. 그래 보여요. 저희가 대본도 없이 사실 즉흥으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이해 좀 해주시고요. 네. 누가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? 모든 분들이 좀 듣고 이해를 계시는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. 좋겠고요. 5글자. 딱 그 읽고 들었던 느낌을 그냥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워 이런 거. 조금 더 쉽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나무는 뭐지? 그쵸. 진짜 나무는 뭐지? 맞아. 나무는 뭐지? 물음표까지 치는 거면 6글자 아닌가요? 나무는 뭐? 뭐지? 뭐? 그러면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 근데 저 마지막에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네. 나무를 뜯어먹으러 저 숲으로 가요잖아요. 네.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왜죠? 그냥 안 뜯어먹으면 좋은데 그만큼 숲만큼 울창한 그런 추억할 만한 슬픈 게 있다는 거니까 좀 슬펐습니다. 그랬군요.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. 그냥 나무가 많은 곳이 숲이니까 숲으로 가서 그 중 하나를 뜯어먹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왠지 다 뜯어먹을 것 같아요. 숲을 맛있게 먹는 풀꽃숲. 네, 다음 제가 뽑은 시였죠. 이번엔 천사 걸작선인데요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천사 걸작선. 상등성이 천사의 집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는데
하느님도 아닌 내 주제에 밤마다 어둠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선잠을 째고 들어가 나쁜 꿈을 쫓아주려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너는 엄마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싶다는 거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 모르는데 슬퍼 하고 울고 다른 침대의 아이들이 눈 비비며 일어나 동시에 앙앙 울어대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하느님은 할 말 없을 거야. 내가 아닌 주제에 하느님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 건 억울해. 애들이 아귀처럼 퍼먹는 저 밥을 안 치느라 새벽마다 눈 쌓인 마루를 살금살금 걸어가 쌀독을 열고 귀때기를 바람에 얻어맞으며 아침을 지었는데 감사는 하느님이 받고 아무래도 천사의 집이라면 천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악마들만 드글드글해서 나는 상등성이 천사의 집을 맨발로 도망치는데 아이들이 손도끼를 들고 랄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천사처럼 이쁜 얼굴로 산허리를 빙 둘러 쫓아오고 나는 하느님을 불러대고 하느님은 선잠을 째고 잠옷을 질질 끌고 나타나 너는 하느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불러댈 수가 있냐고 물으면 나는 몰라 모르는데 불러 하고 울고 하느님은 귓바퀴 속에 보청기를 뗐다 붙이며 여기가 지옥이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퍼덕퍼덕 으쓱으쓱 어깨를 축혀 올려봐도 발밑이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들은 도끼날로 나를 쩍쩍 찍어대는데 이건 나쁜 꿈이라고 애들을 달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상등성이는 내 피로 사방이 계곡을 이루어 범람하고 나와 아이들은 번쩍 들어올려져 천사의 집에서 깨어났더니 너덜너덜해진 나를 아이들이 둘러싸고 도망도 못 가게 삐뚤삐뚤 꿰매고 있었고 착한 일을 하려던 것이 나쁜 일을 유발하여서 죄만 한 줄 더 늘어난 채로 다시 새벽마다 밥을 안 치고 빨래를 하고 다 낡아 누래지고 늘어진 브라자 같은 날개를 단 채로 내가 천사라서 고맙다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 나날이 못되게 자라나고 하느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도 감사의 인사를 받고 상등성이는 자꾸자꾸 하늘에 가까워지는데 밤마다 아이들의 눈물은 계곡을 이루어 사방으로 흘러가고 나무는 무성해지고 햇빛과 그늘은 줄어들고 착한 천사는 걸레로 마룻바닥을 닦다가 그만 하느님을 목 놓아 부르며 산등성이 절벽을 뛰어내리는데 다 떨어진 브라자 같은 날개가 펄럭펄럭 세상의 마지막 조망을 보여주며 하늘나라로 나는 올라가고 있었다. 입니다. 제가 이 시를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 이 시가 주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뭐랄까 이 신을 저주하고 싶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 다른 신을 찾고 있고 나는 신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이 아이들은 천사의 집에 있지만 사실은 악마 같고 이런 그런 감성들이 너무나 잘 느껴졌던 시였어요. 진짜 가식 없이 솔직한 시인데 맞아요. 와, 이런 시를 사실 쓸 수 있을까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제법 진짜 저는 산문시를 안 좋아하지만 이 시가 너무 좋았어요.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데요? 그쵸. 네. 나는 저는 이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는데 알 것 같아요, 뭔가. 그쵸. 진짜 책임져야 할 이 꼬마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엄마 얼굴도 몰라. 나도 신이시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사실 신 얼굴도 모르지만 신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신을 찾는 내 모습에서도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그 모습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나 맞아.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시였어요.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었는데 사실 날 수 없고. 그죠, 맞아요. 근데 결국 날긴 맞아, 날죠. 맞아. 브라자. 근데 이것도 참 좋았어요. 낡아 빠진 브라자가 결국 날개가 된다는 것도 저는 설정이 좋았어요. 맞아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그쵸. 그게 날개라고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. 얼추 비슷한 모양이긴 하네요. 그렇긴 근데 한데 날개가 이제 앞에 달려있진 않으니까 다양하게 달릴 수는 있겠지요. 아 진짜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이 찢어졌어요.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 너는 엄마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싶다는 거냐고 물으면 나도 몰라 모르는데 슬퍼. 맞아. 근데 만약에 천사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
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은 아이고 울지 마라 이럴 법도 한데 너는 엄마를 본 적도 없는데 뭐가 슬퍼 하면서 자기도 너무 지친 게 보이는 거예요. 맞아요. 하도 울고 다른 침대 아이들이 누비비명이랑 동시에 앙앙 울고 밥은 또 잘 먹지 또 밥 안 쳐야 되지. 맞아요. 근데 여기 지금 천사의 집인데 지옥이고 천사의 집인데 악마만 있고 맞아. 이게 참 씁쓸하다. 안타깝고 맞아요. 그런 감성이 너무 가득 담겨 있어요. 이 아이들이 도끼날로 나를 쩍쩍 찍어대는 것까지도 참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이 아이들을 누구보다 애정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것도 이 시에서 느껴지고 동시에 이 아이들은 나를 도끼로 찍어대기도 하고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맞아. 이런 그런 감성들이 너무나 공감되기도 하고 잘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이게. 진짜. 결국 또 착한 천사는 또 왜 걸레로 마룻바닥을 또 닦아야 되고. 맞아요. 아 참 사실 천사들이라면은 그냥 웃고 예쁘게 뭐 막 밝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맞아요. 울고 불고 참.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 하잖아요. 착한 사람들을 꼭 뭔가 힘든 곳에 집어넣고 착한 사람들을 꼭 먼저 데려가고 뭐 착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가는 거다 하지만 너무 잔인한 세상이지 않나. 그러게요. 너무 그런 걸 또 잘 표현해냈네요. 그렇죠. 이 아기들도 사실은 천사인데 이렇게 남겨져 버린 악마가 돼버리는 이게 정말 하느님을 목 놓아 부르며 정말 야속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. 그러네요. 혹시 좀 더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인상 깊었던 문장보다는 이 화자가 이 시인이 네.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을까라는 그 과정도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. 이런 실제로 이런 천사의 집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?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 살던 적이 있었나?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. 그쵸. 그 외의 것은 사실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시 안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전후 사정이 조금 궁금해지기는 한다. 그렇네요. 정말 일을 해봐서 쓸 수 있었던 시인지 아니면 정말 상상을 더해서 쓴 시인지 그쵸. 물어볼 시인이 없지만 한번 찾아볼 수는 있겠어요. 후기가 있다면 좀 궁금해지는 시이긴 네네. 하죠. 여기 얽힌 이야기가. 근데 전 좀 웃겼던 것도 있어요. 네. 하느님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하느님이 또 보청기를 또 뗐다 붙여. 아 그죠. 이게 하느님 너무 하도 뭐랄까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귀머거리가 된 거니까. 그러니까 아니면 하도 불러 제끼니까. 맞아요. 귀가 그러니까, 달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듣기 싫을 때는 보청기 뺐다가 또 부르나 한번 싶으면 들어볼까.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야 재밌네요. 천사 걸작서. 네, 요 시에 혹시 더 하고 5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? 5글자를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.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먼저 그 사이에 한번 5글자를 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천사 걸작선 이 시는 천사와 악마? 천사와 악마? 네, 간단하게. 저는 저 바꿀게요. 뭔데요? 몰라도 슬퍼. 몰라도 슬퍼 하겠습니다. 저는 네. 왜 알 것 같지? 이러고 하겠습니다. 왜 알 것 같지? 저는 사실 천사의 집을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없지만 왜 알 것 같지? 그럴 수 있죠. 있겠죠?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? 해볼까요? 네. 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오늘의 시 2편이 취향이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. 월요일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가 당신에게 닿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넌지시였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